강남 불패라는 말만 들어보더라도 가슴이 뜨거워지시거나 화가 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강남 불패의 신화가 무너진 적도 있었다라는 걸. 안녕하세요. 27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코노미스트란 주식이나 환율, 금리 같은 핵심적인 경제 변수를 전망하는 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나라에만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좁은 범주로 보더라도 한 50명, 많게 보면 수백 명에 이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때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를 생각해 본다면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이 남게 되는데요. 이런 아쉬움들이 남거나 인상적이었던 경제의 사건들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강남 불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강남 불패라는 말만 들어보더라도 가슴이 뜨거워지시거나 화가 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잠깐만 참아주십시오. 강남 불패라는 말을 조금 설명하자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남이 제일 잘 올라가고 강남 부동산 시장은 조정받을 때가 매수의 적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강남 불패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강남 불패의 신화가 무너진 적도 있었다라는 걸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서 6.17이라는 강력한 정부의 정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 주 동안, 그러니까 6월 24일이니까 정부 정책 발표 딱 일주일 만에 전국 단위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올랐냐면 0.3%. 그리고 특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며, 똘똘한 한 채가 뭐냐면요, 여러 개의 주택들을 사는 것보다 핵심 지역에 있는 비싼 아파트 하나를 사서 보유하는 게 더 수익에서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걸 바로 똘똘한 한 채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서울이 한 주 동안 0.44%, 한 달 동안 0.88% 오른 것은 최근 시장이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달아오른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강남 부동산 가격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굉장하죠. 최근 들어서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강남구 아파트 가격의 흐름을 살펴보면 2006년 정부가 실거래가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약 130% 정도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한 구에 있는 실거래 가격이 이 정도 상승했다라면 인기 있는 아파트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파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KB 부동산 시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시세와 KB 부동산 시세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실거래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집계하는 이 아파트가 얼마예요 라고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KB 부동산 시세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들에게 연락하고 항상 데이터를 보내주시는 곳과 연계를 맺어서 집값이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는 걸 집계해주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따라서 KB 부동산 시세가 먼저 발표되고 속보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거래가 통계는 정확하지만 대신 변동성이 좀 커요. 왜? 실거래가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여성 실거래가도 있고 1층도 있고 또는 나홀로 아파트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아파트들의 특성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실거래가 통계는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급등락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강남구 또는 서울의 동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급등했다, 따라서 강남 불패 맞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계를 조금 더 돌려서 2003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그림 한번 살펴보시면 2003년 초부터 2007년 초까지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65포인트가 120포인트까지 급등했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한번 보세요. 바로 2007년 1월 최고치를 찍은 다음부터 그 뒤 2013년 8월까지 12.9%나 KB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던 겁니다. 물론 실거래가 통계는 그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2006년 이후의 통계를 붙여놨습니다만, 실거래가 통계가 변동성이 커서 그렇지 KB 부동산 시세와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생각하면 2006년 말 2007년 초 이후부터 긴 기간 동안, 그리고 실거래 가격도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급락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가 바로 하우스푸어 사태라고 불리던 시절입니다. 하우스푸어 사태라고 불리던 2010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의 조정 국면, 이때 조정이 나타났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고금리 시대였습니다. 2006년 말부터 시작해서 2009년 정도까지 거의 한 3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가계대출금리가 평균적으로 몇 프로였냐면 7%가 넘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강남구의 아파트처럼 비싼 아파트를 사는데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남에게 돈을 빌려, 은행에게 돈을 빌려 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금리 이렇게 높아지는데 버틸 수 있을까요? 따라서 시장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고가 아파트, 대출 비중이 높은 아파트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대출금리가 4% 수준까지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급락한 건 어떤 부분에서 이유를 찾아야 될까요? 이 부분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2009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 조정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았을 때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거의 20만 호 가까이 이루어졌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반값 아파트, 그리고 서초구라든가 강남구에 있는 상당히 녹지가 풍부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거 보금자리 주택들이 건설됐던 것, 반값 아파트들이 건설됐던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서초에서 84제곱미터 아파트를 2억대에 마련할 수 있다는 이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에는 지금 그 비싼 아파트를 살 필요 없이 저가에 공급되는 공공부문의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이익이다라는 생각들이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그러면 서울 강남 아파트는 불패인가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공급이 증가하고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는 아무리 고가의 아파트, 인기 지역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조정을 감내해야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좀 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최근 들어서서 정부의 정책이 공급은 충분하다라고만 이야기하던 것이 최근 용산에 8,000가구 정도의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등의 여러 가지 공급 확대 정책들을 펼치는 것을 보면, 다시 말해 집을 열심히 지어주겠습니다, 정부가 많이 짓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걸 본다면 언젠가 강남 불패의 신화가 깨지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적어도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싶다라는 투자자들의 생각을 꺾기는 지금은 어려워 보인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